S5-HVS1은 초속 약 170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별인데요. 우리 은하를 벗어나기 위한 탈출 속도가 초속 550km인 걸 생각해보면 이 별은 사실상 우리 은하를 벗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5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혹시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여행을 갔기 때문은 아닐까요? 태양 주변에 있는 항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별들을 고속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고속별들은 폭주성, 헤일로별, 초고속별로 나뉘죠. 폭주성 또는 도주성이라고 불리는 이 항성들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엽에서 쫓겨난 친구들입니다. 성엽은 수많은 별이 모여있는 천체인 성단의 한 종류인데요. 성단은 구상성단과 산계성단, 그리고 성엽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여기서 구상성단은 이름 그대로 공 모양으로 별이 뭉쳐있는 천체인데요. 대부분 나이가 많은 별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게 특징인 성단입니다. 딱 봐도 얼마나 잘 모여있는지 잘 보이죠? 산계성단은 구상성단과는 달리 젊은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으로 구상성단보다는 느슨한 구조를 가지며 성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게 특징인 성단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성엽은 같은 곳에서 태어난 젊은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요. 단순하게 수많은 쌍둥이들이 모여있는 천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엽의 별들은 서로의 중력에 묶여있지 않죠. 중력에 의해 모인 집단이 아니라 그저 같은 곳에서 같은 시기에 태어난 별들의 집단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엽은 어떻게 폭주성을 쫓아내게 되는 걸까요? 언제나 그렇듯 폭주성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뭐 삐뚤어지는데 이유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설만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가장 유력한 가설은 성엽을 이루던 별 중 하나가 초신성을 일으켜 주변의 별을 밀어낸다는 가설입니다. 초신성은 무거운 별이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폭발로 만약 성엽 내에서 이런 폭발이 일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이 폭발로 인해 별들이 방출될 겁니다. 정말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죠. 만약 어떤 초신성이 태양과 일광년의 거리에서 폭발했다고 가정해보면 태양은 초속 약 574km의 속도로 밀려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밀려난 태양은 다른 강력한 천체의 중력에 붙잡힐 때까지 우주 공간을 여행하게 되겠죠. 헤일로별은 아주 커다란 타원 궤도를 가지는 별입니다. 그래서 헤일로별 중에서는 우리 은하를 벗어날 정도로 거대한 공전 궤도를 가지고 있는 항성도 존재하죠. 참고로 은하 헤일로는 은하의 벌지와 디스크 주변을 감싸고 있는 밀도가 낮은 가스 구름을 말합니다. 이 그림은 헤일로별의 공전 궤도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여기 파란색 선은 우리 은하를 공전하는 평범한 별의 궤도를 나타내고요. 빨간색 선은 헤일로별의 공전 궤도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헤일로별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궤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보통 은하 헤일로에 존재하는 별들은 나이가 많은 별들로 우리 은하가 막 태어나던 시기에 만들어진 별들입니다. 우리 은하에 디스크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우리 은하의 중심을 공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헤일로별은 우리 은하의 디스크에 붙어서 공전하지 않고 이렇게 거대한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은하의 디스크에서 만들어진 별이 아니기 때문에 디스크에 구애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헤일로별의 속도는 어떨까요? 다시 태양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계산해보죠. 만약 태양이 이런 거대한 타원 궤도를 가지고 우리 은하를 공전하고 있다면 은하의 중심과 가까운 곳에서는 초속 약 1800km의 속도를 낼 수 있고요. 가장 먼 곳에서는 초속 약 150km의 속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고속 별은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진 별들인데요. 보통 초속 약 1000km 이상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별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S5가 바로 이 초고속 별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이런 초고속 별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사실 초고속 별도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쌍성을 이루던 별이 블랙홀 근처를 지나갈 때 초고속 별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죠. 먼저 쌍성이 이렇게 블랙홀에서 튕겨져 나오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블랙홀의 질량이 최소한 태양의 수십만 배가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쌍성이 거의 일직선의 궤도로 블랙홀에 가깝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쌍성이 블랙홀에 다가갔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쌍성 중 하나가 블랙홀에 붙잡혀 남은 항성이 블랙홀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경우와 두 쌍성이 모두 튕겨져 나오는 경우죠. S5의 경우 자신의 동반성을 블랙홀에게 빼앗긴 채 혼자서 튕겨져 나온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블랙홀에서 튕겨져 나온 별의 속도는 왜 빨라지는 걸까요? S5를 예로 들어보죠. 가장 먼저 S5 쌍성계가 블랙홀에 다가가게 되면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이 쌍성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쌍성계를 이루던 별 중에 하나가 블랙홀에 잡히게 되면 블랙홀에 잡힌 항성의 운동량이 다른 항성에게 전달되며 바깥쪽에 있는 쌍성의 속도를 한 번 더 가속시켜주게 되죠. 이런 원리로 초고속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S5도 이런 방식으로 초속 약 1700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죠.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태양 주변에 있는 별들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별들을 고속별이라고 부르며 특징에 따라 각각 폭주성과 헤일로별, 초고속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폭주성의 경우 성엽에서 튕겨져 나온 별들을 이야기하고요. 헤일로별은 은하 헤일로를 따라 거대한 타원 궤도를 그리며 빠르게 이동하는 별들을 말하죠. 그리고 초고속별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별들로 쌍성계가 블랙홀 근처를 통과하며 튕겨져 나와 만들어지는 별입니다. 따라서 고속별이 생겨나는 이유는 여자친구 부모님의 여행 때문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는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